이틀 만에 이제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그래서 탄핵까지 가는가 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주의 주장 말고 좀 구체적으로 팩트 파인딩 하는 차원에서의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박용찬 위원장님. 네. 자, 탄핵은 탄핵 소추 아니기 때문에 거기 탄핵 사유가 적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뭡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유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이제 2인 체제에서 의결했다라는 네. 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 관련된 그런 불공정 보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척돼야 한다. 즉 기피되어야 한다라는 그 두 가지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그런데 첫 번째 주장, 2인 체제에 대한 적법 여부인데요. 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네. 2인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네.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전혀 지금 반영하지 못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진숙 위원장이 심의 의결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제척 사유 그 네. 부분도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보면은 본인이나 네. 가족 문제가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네. 그때의 제척 사유가 되는 것이지, 네. 공영방송 KBS, MBC 이사진을 선임하는 의결 심의 과정에 네. 당연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참석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제척 사유는 논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탄핵 사유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점을 이제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설주환 변호사님. 네. 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제 거기 13조에 보면은 소집을 할 수 있는 요건, 네. 그다음에 의결을 할 수 있는 요건, 뭐 이런 것들이 적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중에 의결을 할 때는 재적위원회 과반 찬성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재적위원이라는 것은 5명을 말합니까? 아니면 2명을 말합니까? 기본적으로 이 방통위 설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만 하더라도 예. 5명을 기본적으로 상정을 한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다른 물론 이 국가기관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합의제 기구거든요. 방통위원회는. 네. 그러니까 5인 중에서 그 중에서 2인은 야당. 그다음에 3인은 어찌 보면 여당의 어떤 가까운 인물들을 추천 또는 임명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대통령이 2명, 여당이 1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이 그러니까 되는 구성을 거죠. 보면 보통 5명 중에서 야당이 2명, 그다음에 여당 쪽에 더 성향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보통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인데 지금 뭐 언젠가부터 이게 2인 체제로 계속 운영을 해왔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박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2인 체제가 위법이다, 합법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학계에서나 이런 부분에서 논란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것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방통위원회는 5인 체제, 5인 합의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여당 추천위원조차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굉장히 편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근데 편법이 곧 위법이냐? 네. 이 부분을 이제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이제 탄핵 어떤 결과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뭐 기존에는 이 2인 체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것이 적법하다, 위법하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번 그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의 어떤 탄핵이 이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네. 헌법재판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결정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제가 이 듭니다. 부분에 짧게 네. 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네. 제적위원과 네. 법정 정원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지금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5인 체제라고 하는 거는 법적 정원이 5인이라는 것이고, 아, 그게 정원이다. 예, 네. 제적위원이라는 건 현재 방송통신위원 으로 임명된 상태, 사람.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를 제적의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는 재적이 2명이 되는 두 명이죠. 거네요. 네. 국회에서도 우리가 재적의원 얘기할 때 뭐 298명, 297명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현재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를 재적의원이라고 하듯이, 정원은 300명이고. 그렇죠. 법정 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5명이지만 재적위원은 현재
두 명이라고 명백히 생각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라 하면은 2인 중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의결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하나 자료가 제작진들이 마련해 놓은 게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뭐 직접적으로 판단을 내린 건 아닙니다만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서 여기 유사한 판단을 한번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방송통신위원들이 의결한 바가 뭐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나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또 내린 적이 있어서 글쎄요 이번에 이제 그 오늘 국회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다는 전제하에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경우에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좀 상황이 달라지는 모습이 여러 군데 또 있기도 합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전임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전략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힘을 실어주기도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야당에서 탄핵안을 예고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시간 두고 한번 봅시다. 수고가 많아요. 2인 체제도 위법이라고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호 대변인께요. 네. 이제 기자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여러 질문을 던지니까 시간을 두고 한번 봅시다. 여유를 좀 찾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과제는 지금 민주당이 왜 탄핵까지 그 방통위원장들 저렇게 계속 해가면서 막으려고 하느냐. MBC 네. 때문이거든요. 네. MBC는 못 빼앗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문진 이사 선임을 다 의결했습니다. 네. 바로 첫날. 그럼 이제 MBC의 경영진 교체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네. MBC가 이제 제자리로 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입니다. 사실 이진숙 위원장의 제일 큰 과제는 그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결사적으로 막았던 건데 네. 했습니다. 이제는 탄핵의 실익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네, 사실은 실익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상민 장관 때는 167일 동안 직무가 정지돼서 헌재가 이제 그 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아주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 탄핵 헌법 65조에 네.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 네. 소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직무를 수행한 것은 공영방송 이사진 의결한 거하고 기관장 선임한 거 그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네. 하루 딱 일했는데 이거 자체가 탄핵 소추 자체가 위헌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대통령이 그 방통위 그 위원들 네. 왜 그 추천 안 하느냐라고 하셨는데 야당이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야당이. 사실 네. 그 최민희 지금 그 위원장 네. 그분이 이제 추천이 됐었는데 네. 그분은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네. 유관 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일정 기간 이내에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유권 해석을 받는 중이었는데 사퇴해 버린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 추천해라라고 했는데 야당이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여당 추천도 못 하고 지금까지 그래서 2인 체제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 3월에 이미 YTN 민영화될 때 YTN 노조가 2인 체제가 적법하냐라고 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했었는데 네. 법원이 기각했었습니다. 네.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또 로펌 여러 군데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도 판단을 내렸고 법원도 판단을 내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로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심플하기 때문에 제가 네. 보기에 이건 167일까지 갈 문제가 아니다. 헌재가 빨리 결정만 해주면 네. 2달, 3달이면 다시 직무 복귀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자, 이런 와중에 최 소장님,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입원을 했다고 그래요, 병원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당이 탄핵안을 가결시키면 국회에서 네. 직무정지가 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은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입장에서는 굳이 뭐 거기에 국회 과방위 가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예. 차라리 이제 약간 실제로 아프신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과방위에서 다시 나오라고 지금 한 상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이 되는 순간 일단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네. 과방위 갈 이유도 없어지거든요. 아, 그렇네요. 이런 거를 좀 약간 겸사겸사 염두에 두시고 네. 그냥 입원해가지고 약간 상황을 회피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허리가 안 좋은 모양이죠.
네. 추간판의 전위로 인한 요통, 뭐 이렇게 진단명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은 즉시 이진숙 위원장 직무가 정지가 되고 방통위는 이제 1인 체제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업무가 마비되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해결해야 될 현안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다 중지가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박용찬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저희 시청자들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세요. 이 탄핵안 나중에 현재에서 기각되면 국회의원들도 책임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지금. 예,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네.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지금 14개월 동안 네.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이 7차례, 7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죠. 네. 그렇다면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초래된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역시 민주당의 계속되는 탄핵 남발이 주된 원인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께서 앞으로 이제 업무를 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우선 가장 중차대한 공영방송 이사진은 지금 선임을 했기 때문에 네. 올해 8월 12일 날 네. 방송문화진흥회, 다시 말해서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새로 출범합니다. 8월 이제 13일부터. 임기가 이제 앞선 사람들은 임기가 그렇죠. 끝나고 예. 새로 출범한다. 출범하죠. 네. KBS 역시 8월 30일 날 네.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이사진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이사진이 나오면은 이제 MBC 같은 경우에는 사장 교체가 바로 이어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새로 구성된 박문진 이사진에서 MBC 사장을 새로 선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따라서 업무는 지금 마비될 수 있겠지만 네. 박문진이나 KBS 이사회를 통해서 KBS와 MBC를 정상화할 수 있는 작업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해지는 건 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설주환 변호사님. 네. 지금 민주당의 뭐 율사나 또는 이제 정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지도부에서 봤을 땐 말이죠. 이제 거듭되는 탄핵 소추안 발의, 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이제 처리, 뭐 이런 과정이 너무 과하면 반드시 역풍이 있을 거라는 그런 분석들을 다 하실 텐데 네. 지금 민주당이 탄핵과 관련된 진짜 전략은 뭡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인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싶은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은 지금 방통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 방통위원장들이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민주당의 탄핵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정말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미션 하나씩을 받는 듯이 예를 들어서 네. KBS 사장 선임을 위해서 하고 또 탄핵한다니까 물러나시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MBC 장악을 위해서 이렇게 왔구나라고 네. 민주당 측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듭된 부적절한 인사들을 그리고 방송 장악을 하기 위한 어쩌면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것을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니냐. 근데 이것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나마 국회에서 정해진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탄핵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어떤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저는 원인은 오히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찌 보면 부적절한 인사를 계속 지명 또는 임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정상화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좀 비정상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오히려 이런 인사 문제에 있어서 조금 야당에 좀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협조를 구하거나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되는 거듭되는 탄핵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대표는 아니지만 최고위원 차원에서는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으로서도 이 계속되는 탄핵이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탄핵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신중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검사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잘못됐어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무리한 탄핵이지만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아마 진행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거에 대한 주된 원인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탄핵 변호사님,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제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제 그 법을 만든 취지를 살펴보면 네.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임명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이 3명이고 네. 야당 추천이 2명이에요. 그럼 그 법의 설치의 근본 취지는 정권이 바뀌면 바뀐 정권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주도하라 이런 취지가 거기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3대2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요. 그렇다면 야당이 그 취지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닌지요? 아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당 추천 위원조차도 여당에서도 추천을 안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3명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야당 2명, 여당 1명. 아까 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네, 네, 것처럼. 근데 지금 야당이 최민희 후보가 한번 이제 그게 성사되지 못하자 네, 네. 지금 추천을 안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인데. 최민희 위원에 대해서 과거 지금 의원이지만 예. 어떤 위원에 대해서 저는 임명하지 않은 것도 솔직히 그 부분은 정부 여당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제처의 어떤 해석 유권 해석을 계속 요구하면서 어찌 보면 임명 자체를 미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방통위원회에 대한 부적절하다 안 하다라는 것은 이제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임명 자체를 계속 지연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는 어찌 보면 이것이 윤석열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 방통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사표시를 한 거라고 보여요. 그런 네. 면에서는 저는 방금 앵커께서 얘기하신 대로 방통위원회가 어찌 보면 정부 여당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원래 여당 성향이 3명이 지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2인 체제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5인 체제로 운영하더라도 지금의 여당이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무리하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자, 것입니다. 호 대변인께서요. 네, 빨리 정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상화 됐으면 야당 좋겠다. 빨리 추천하시고 예. 여당도 추천하고 해서 5인 체제로 가야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5인 체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은 그건 이제 무리한 주장인 것이 문재인 정부 때도 3인 체제였던 적이 있어요. 네. 그때도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아봤다고 합니다. 네. 그때도 로펌에서 재적은 그게 맞다. 예. 지금 있는 사람 수가 3인 체제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을 아까 했다. 정원과 재적은 구별해야 된다.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